자, 22번 문제 보는데 2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그럼 fx를 현재 x의 3승, px의 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차 함수에 대한 미정계수를 구하면 돼요. 대신 미정계수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해야 돼? 바로 이 함수의 형태를 합차로 할 거냐, 곱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결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가를 봤는데 가에서 일단 gx가 등장했어요. gx가 뭔데? 라고 했더니 fx래. 어떨 때? fx가 x제곱 곱하기 fx보다 같거나 크다면 그때는 fx 따라가라. 하지만 fx보다 x의 제곱 곱하기 fx가 더 크다면 이때는 x제곱 곱하기 fx를 따라가라.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개 함수 fx하고 x제곱 곱하기 fx하고 비교하겠다. 근데 그 중에서 함수값이 더 큰 놈을 따라가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주는 건 x가 1에서만 미분이 불능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미분 불능이라고?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상황에 따라서는 구간마다 fx를 따라갈 수도 있고 x제곱 곱하기 fx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차하는 순간이 생길 거 아니냐? 맞아요. 교차하는 순간은 바로 두 함수의 교점이 생길 때가 첫 번째 유력한 후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몇 차 함수야? 그러면 3차 함수. 그러면 자신이 맡은 구간에서는 항상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 3차 함수 곱하기 x제곱. 그러면 난 몇 차 함수야? 5차 함수. 그럼 5차 함수에서 어때? 내가 맡은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각각의 구간은 따져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딱 두 함수가 만나는 그 상황을 찾아내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현재 x가 1에서만 미분이 불능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y는 fx와 현재 y는 x제곱 곱하기 fx의 교점을 구하셔야 돼요. 교점 구하기.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은 뭐야? 하면 fx하고 x제곱 곱하기 fx를 연립해 주면 돼요. 그럼 넘겨주게 되면 공통인수 fx 뽑아주고 남는 건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값이 누구야? 그러면 하나는 x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 또 현재 fx가 0되는 상황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 값을 x를 알파라고 하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알파가 0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1하고 마이너스 1 나왔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알파는 1하고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주는 상황을 따라가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살짝.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중에서 여기서는 미분이 불능이야. 미분 불능. 아니 그러면 나머지 값은 어때? 라고 하면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세 가지를 전부 다 꼼꼼히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면 첫 번째, x는 현재 1에서 어때? 라고 살펴보는데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미분이 가능해? 라는 것은 연속과 미분계수 일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미 뭐예요? 연속을 암시하죠. 왜냐하면 두 함수가 만났다 라고 했기 때문에 벌써 연속인 걸 확인했으니까 미분계수 일치만 확인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것을 먼저 살짝 미분해 보면 g'x는 기본적으로 f'x다. 밑에 거는 2x 곱하기 fx 플러스 x제곱 곱하기 f'x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x는 1에서 어떠냐?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f'1은 현재 2 곱하기 f1 플러스 1로 주시면 f'1 이거와 달라야 돼. 이게 되는 거야. 왜? 나는 미분 불능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미분 불능이니까. 그런데 f'1이 서로 같잖아? 그러면 결국 이것은 f1이 0 되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는 확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뭘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거죠. 아,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f'1. 그 다음에 여기는 f'-1.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f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1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가능이니까 같아야겠죠? 근데 f 프라임 마이너스 1 같은 게 지워져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f의 마이너스 1 값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을 알려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fx가 f알파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러므로 x 대신에 알파를 넣어주면 f 프라임 알파는 현재 여기는 2알파 f알파, 여기는 알파의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f알파가 뭐래? 나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당연히 이 전체 값이 다 0 될 거고, 넘겨주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 프라임 알파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알파는 마이너스 1하고 1이 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값은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f 프라임 알파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종합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진리만 다 가져간다면, 첫 번째, f-1은 0이야. f 알파는 얼마였어? 0이었어. 그리고 f 프라임 알파는 0이었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알파가 있어. 그치? 그리고 또 하나가 알파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0 된다고 할게. 여기도 0 될 거고 여기 0 될 거야. 근데 나는 여기서 미분값이 0이래. 그러면 이 그림은 누가 봐도 접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현재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요 기호를 살짝 바꿀게요. 요거를 t라고 합시다. 이렇게 t. 요걸 t라고 바꿔줄게. 자, 요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 식도 이제 t로 바꿀게요. 요 식을 전부 다 t라고 바꿔보자. 그럼 여기가 2t, 그 다음에 여기는 ft. 그 다음에 여기는 t제곱, 여기는 f 프라임 t. 그럼 여기가 t, 그 다음에 여기도 t, 여기도 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또 t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나의 알파벳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 있는 이 값도 바로 전부 다 t로 바꿔주자.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식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타내냐면 이제 나에서 fx가 0되는, 현재 fx가 0되는 그 x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런데 알파보다 누가 더 커? 현재 알파보다 2가 더 크고 2보다 베타가 더 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들이 두 개가 나온 건 맞는데 그 근 두 개 중에 작은 건 알파, 큰 건 베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2라는 값이 여기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2보다 나오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2보다 작은 쪽에 두 개의 근 나오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바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알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t라는 게 바로 베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어? 바로 x 이퀄 2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아까 설명했던 f1은 0이 아니다? 당연히 0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그 f1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게 되는 거야. 고로 fx의 식을 찾았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베타. 원래 t를 써야겠지만 이제 공식 용어인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그것에 맞춰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베타는 2보다 크다는 제한 범위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싹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나를 통해서 이제 fx를 다 찾았어요. 그러면 fx가 뭐야? 라는 걸 지금 찾았는데 싹 지우고, 결론은 fx가 무엇입니까? 그럼 요것도 필요 없죠. fx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베타는 2보다 크다. 이 상황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그림을 하나 살짝 그려본다면,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바로 베타.
그리고 현재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 옵션 끝. 그러면 두 번째. 현재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인데 fx가 f'0 곱하기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교점 실근의 개수 뜨면 그래프를 그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랬더니만 y는 fx와 y는 f'0 곱하기 x 더하기 k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교점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자. 3차 함수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아. 극값이 있는. 그런데 일반적이면은 이렇게 지나가니까 교점이 3개씩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교점이 2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 라고 하면 바로 이 상황이 나와야 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아, 교점 2개? 다시 말하면 뭐다? 접선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상에서 현재 문제를 주는 것은 K의 최대값. K에 대한 최대값이 얼마야? 했더니 하나는 25야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최소값은 M이야 라고 설명해 있어요. 최소값 M. 아니 그런데 지금 접선이 몇 개 나와? 똑같은 길을 가는 게 2개 나오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K의 최대를 갖는구나. K의 최대를 갖겠군.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바로 K의 최소구나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문제에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어디서 구합니까? 바로 접점이죠. 바로 접점 가져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살짝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현재 여기가 -1 베타 그리고 현재 여기 얼마야? 0. 오케이. 그럼 0이라는 값이 어딘가에 있겠지. 자, 여기에 0이야. x가 0. 그러면 0 넣어주면 얼마 나오니? 바로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접점이구나. 근데 그 k라는 값의 최대값이 바로 25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결국 f0이라는 게 25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미정계수 이제 베타를 구할 수 있다. 0을 넣어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제곱 이거 25야. 그러면 베타 제곱이 25니까 베타는 5하고 마이너스 5가 나와. 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베타는 2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fx란 바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끝났어요. 이제 베타라는 게 얼마다? 5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접선의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차 함수는 뭐야? 점대칭이라는 거야. 그러면 점대칭의 위치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 함수값과 여기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변곡점이라고 하는 점대칭 위치 하나.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여기가 6이야. 6을 3등분 해주세요. 4등분에, 미안. 여기가 3등분이죠. 여기서 3등분이 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한 칸의 간격은 2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얼마다? x가 3이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3, 이게 되겠죠. 그러면 3을 한번 넣어줘봐. 그러면 3 더하기 1은 4.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여기가 3,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접점을 알 수 있는 게 이것에 관한 점대칭의 위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0하고 3이면 여기는 얼마야? 바로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하고 16이면 몇 칸 줄었어? 9칸. 그럼 또 9칸 줄면 7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6,7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m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끝났네. y는 f'0 x 더하기 k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값만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갖고 미분을 해보는 거야. f'x는 미분하면 1, x-5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x 마이너스 5의 1승 곱하기 속에 거 미분하면 1값. 그래서 f'0을 구하시면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5의 제곱인 25. 여기는 플러스 1 곱하기 2 곱하기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얼마 나온다? 바로 25에서 7 빼니까 15가 나온다. 다시 한번 0 넣어주시면 얼마 돼?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0 넣어주면 1. 0 넣어주면 마이너스 5. 10. 맞죠? 그럼 얘가 바로 15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6,7을 지나? 그러면 7은 15 곱하기 6 플러스 K.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K는 얼마 나온다? 얘가 90이니까 마이너스 83. 이것이 바로 스몰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듯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m이 얼마야? 라고 하는데 알파는 방금 전에 구했다시피 x값들이니까 현재 마이너스 1, 베타는 얼마? 5. 그 다음에 m은 마이너스 83. 이렇게 해서 절대값 씌워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5 플러스 83이기 때문에 이 정답은 89. 이렇게 문제를 소화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옵션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래프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푸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통 영역 다 끝났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선택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